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승연과 며느리 지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어머니의 재산을 사전 증여로 확보하는 계획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러나 집 안은 낯선 싸늘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모든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평온한 일상의 미묘한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거실 테이블 위 흰 봉투 안에서 충격적인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며느리 지혜는 새하얗게 질려 절규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저희 대출금은요? 그때 백화자 여사가 냉철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문가에 섰다. 그 눈빛은 무기력한 노인이 아닌 전직 은행원의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백 여사는 차분히 선언했다. 나는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를 유산으로 취급했을 때 나는 내 세입자가 되기로 했다. 아들 부부의 탐욕과 안일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끝났다. 돈을 잃은 그들의 처절한 탐욕은 이제 격렬한 반격을 예고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여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한 구축 아파트. 고요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73세의 백화자 여사는 겉보기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아들 최승연과 며느리 신지혜 부부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아래에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백 여사가 아들 부부 소유의 이 아파트에 내어준 전세금이었습니다. 백 여사가 평생 모은 돈은 아들 부부의 아파트 대출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녀의 땀과 노고가 고스란히 이 고급 아파트의 벽과 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백 여사는 집의 세입자였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그녀가 미래에 돌아올 유산을 담보로 존재하는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그녀의 일상은 이미 깊은 균열 속에 있었습니다. 백화자 여사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절제와 정확함, 그리고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원이었던 그녀는 숫자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타고났고 꼼꼼한 가계부 작성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 부부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소박한 어머니였지만 그녀는 아들 부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 금고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만 원 외에도 그녀의 이름으로 된 상당한 규모의 금융 자산이 여러 계좌에 은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를 철저히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들 최승연과 며느리 신지의 부부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지만 심각한 낭비벽으로 늘 대출에 허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전세금을 보험처럼 여겼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집안일과 봉사를 당연한 의무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곧 확정된 미래 유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 여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신지혜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우리도 대출 많지만 어머님 전세금이 곧 우리 돈이 될 거잖아. 2억 5천만 원짜리 보험인 셈이지. 사실상 우리 대출 갚는데 다 썼으니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백 여사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손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험, 유산. 아들 부부에게 그녀는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수익률이 확정된 금융상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더 노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백이 여사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취미 없으셔서 좋겠어요. 짐이 적어서요.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기 편하겠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무소유를 아시는 분은 다르네요. 저희는 짐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렇죠, 승연 씨? 아들 승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짐이 없으시니 편하시겠지. 백 여사의 심장은 깊은 모멸감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돈 관리나 하는 낡은 경비원 취급을 받는 현실에 속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시간과 노고가 아들 부부의 안락한 삶을 위한 무료 컨시어지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에는 어머니의 헌신이 보이지 않고 오직 유산 강박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백이 여사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립감과 무시가 이 집에 묶인 2억 5천만 원의 무게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시간은 아들 부부에게 돌아올 유산처럼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너희의 유산이 되기 위해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백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쪽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은밀히 관리하는 금융 자산 목록이 담긴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이미 깊은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곧 이 모든 상황을 뒤엎을 충격적인 결심을 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그녀는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백화자 여사를 짓누르던 미묘한 불편함은 어느 날 찾아온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잔혹한 현실로 발전했습니다. 최근 백 여사는 잦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던 그녀의 계산 능력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은행 거래 중 작은 액수의 계산 착오를 일으키거나 매일 눌러 익숙한 현관 비밀번호를 잠시 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직 은행원으로서 숫자에 대한 정확성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그녀에게 이는 가장 큰 충격이자 공포였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그녀는 아들 부부 몰래 홀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 진단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가족의 관계를 시험할 마지막 시련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는 백 여사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침의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녀의 판단력과 기억력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백 여사는 아들 승연과 며느리 지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담담하게 진단 결과를 고백했습니다. 승연아, 지혜야,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접힌 진단서를 밀어놓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아직 경도 인지 장애라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아마 진행이 빨라질 수도 있겠지.
백 여사의 고백 직후 아들 부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염려가 아닌 노골적인 당혹감과 계산적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최승연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황급히 내려놓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거 큰일 났네. 그럼 전세금 회수는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나? 아들의 첫마디는 그녀의 건강이 아닌 2억 5천만 원의 금융 손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백 여사는 아들의 이기심에 모멸감을 느꼈지만 며느리의 발언은 이 모멸감을 순식간에 극대화했습니다. 며느리 신지혜는 이 상황을 어머님의 노고가 아닌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많아서 현금이 묶여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건강 문제로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에게 사전 증여 형태로 전세금을 넘겨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전세금은 저희가 바로 써야 할 돈이기도 하고요. 유산처럼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2억 5천만 원짜리 시한부 자산으로 대했습니다. 백 여사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지금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유산으로 보고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무심한 말투로 어머니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수발을 들 여력도 시간도 안 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위험해지시기도 하고요. 그녀는 결론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짐이 적으니 헐값 요양원에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저희도 그 돈으로 대출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전세금과 요양원이라는 두 단어는 백화자 여사의 가슴에 꽂혀 그녀의 존엄성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을 유산 강박증을 해소하고 짐덩이를 처분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아들 승연은 어머니를 전혀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어머니에게 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 치매가 더 심해지면 법적 문제도 복잡해져.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줘. 그의 존댓말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백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아들 부부에게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헌신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보험료에 불과했습니다. 백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차가운 눈빛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말 잘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곧 눈을 감고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유산을 탐하는 자식들의 잔혹한 시선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배신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은 삶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내적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녀는 숨겨둔 금융 자산과 냉철한 판단력이라는 희망의 단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내적 폭풍이 휘몰아쳤고, 이제 곧 자식들의 탐욕에 맞선 73세 현자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차가운 선고, 즉 사전 증여와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백화자 여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슬픔에 갇힐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잔혹한 경종이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은 그녀의 기억과 판단력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분노와 슬픔에 잠기는 대신 전직 은행원으로서의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유산이 아니다. 이 집의 2억 5천만 원은 나의 재산이며 나의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지 능력을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존엄성을 지키는데 사용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난 작은 의지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더 이상 헌신이 아닌 단호하고 치밀한 경계가 스며 있었습니다. 백 여사는 가장 먼저 오랜 친구이자 현재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송희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희정은 백 여사의 과거 은행원 시절 동료였으며 누구보다 그녀의 신중함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정아,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애들 반응이 백 여사가 아들 부부의 잔혹한 언행과 사전 증여 종용을 털어놓자 희정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을 저렇게 쉽게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법률 전문가도 연결해 줄 테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자. 송희정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백 여사의 지팡이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통과 협력은 백 여사의 외로움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산 탈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백 여사는 수십 년간 모아 아들 부부 몰래 관리해온 모든 은닉 금융 자산 주식, 펀드, 비과세 저축 등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은행원으로서의 지식과 은밀한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이 현금화된 자금을 아들 부부가 치매를 핑계로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신탁 계정으로 이전했습니다. 신탁 계약서에는 자신 이외의 그 누구도 재산의 운용 및 출금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비밀리에 맞춰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어머니가 가진 것이 2억 5천만 원의 전세금 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금융 흐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2억 5천만 원의 전세금 회수를 위해 백 여사는 아들 부부가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나기 직전 시점을 노렸습니다. 송희정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고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돈이 묶여 있는 아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주어 자립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녀 자신이 이 집에서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백 여사는 금융 자산 외에 물리적인 비밀 금고, 즉 그녀가 며느리 몰래 숨겨두었던 귀금속과 소량의 현금 다발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가 출근한 틈을 타 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구 희정의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엄마, 병원 진단서 다시 한번 보자고 요구할 때도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잃어버렸단다. 하긴, 치매 초기라니, 그럴 나이가 되었지. 너희 말대로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녀의 이런 모호한 반응은 아들, 부부에게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심어주어 경계를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방패로 역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산 이전과 확보를 마친 저녁, 백이 여사는 송이정과 함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저녁 풍경과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자야, 정말 대단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어. 희정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 여사는 희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성찰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맙다. 희정아, 너 덕분에 살았어. 내가 한때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나의 존엄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유산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독립된 인격체다. 백화자 여사는 절망의 그림자를 벗어나 이제 완전한 독립과 존엄 회복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았으며 다가올 완전한 해결전 세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따뜻하고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자 여사의 확고한 의지는 마침내 현실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장기 해외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백 여사에게는 2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회수하고 이 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에게 자립이라는 쓰라린 독립선언서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들 승현과 며느리 지혜는 해외여행 기념품 쇼핑과 짐 정리로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여행 계획과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녀와서 바로 엄마 전세금 건으로 변호사한테 연락하자. 치매 진단서도 확보했으니 사전 증여는 시간 문제야.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백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탐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 몰래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공식적인 통보였고 법적으로 잔금 반환일은 아들 부부가 돌아온 직후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벽같이 공항으로 떠난 후 집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백 여사는 친구 송희정과 함께 이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물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 자료들과 비밀 금고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포장 상자에 짐을 넣던 중 그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가 되려 애썼던 과거였습니다. 변화의 의미 되새김. 그 순간 깊은 회고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삶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희생은 이제 아들에게는 당연한 유산으로
자신에게는 짐이라는 굴레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하는 단호한 독립임을.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헌신하는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백화자,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독립된 인격체다. 이 내적 결심은 그녀와의 화해였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던 과거의 껍질을 벗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제된 평온함과 함께 비로소 얻은 자유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잔금 회수일, 법무사와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2억 5천만 원은 그녀의 새 신탁 계정으로 안전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서 물리적, 금융적 예속이 완전히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속초 시니어 타운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장기 출장을 마친 아들 승현과 며느리 지혜가 잔뜩 들뜬 얼굴로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넬 생각도 않고 곧바로 사전 증여 문제를 의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거실 테이블 위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과 전세금 2억 5천만 원 이체 확인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백 여사의 짧고 단호한 손편지. 승연아, 지혜야, 너희들이 말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유산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집을 지켜야 한다. 엄마는 내 삶을 살러 간다. 아들 부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현실보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짐이 아닌 자립해야 할 성인으로 취급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백화자 여사는 속초의 시니어 타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동해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그녀의 존엄은 지켜졌습니다. 백화자 여사는 자신과의 화해를 완성하며 새로운 희망 메시지를 조용히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고요하고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백화자 여사는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회수하고 집을 떠나며 자립 선언서를 건네는 1차 독립을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속초의 시니어 타운에서 평화로운 안정을 찾았지만 이 평화는 잠정적일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들 부부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백 여사에게는 물리적인 독립보다 더 중요한 법적, 심리적 방어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친구 송희정, 그리고 희정의 소개로 만난 노인 법률 전문 법무사와의 비밀 회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 여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림자 속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속초의 한 조용한 카페,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자리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백 여사는 자신의 치매 초기 진단서, 사본과 아들 부부가 과거에 보인 유산, 강박증에 대한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가진 빈털터리 시어머니의 비밀 금고가
아직 미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법무사는 백 여사의 치밀함과 전직 은행원으로서의 전문성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백 여사가 이미 금융 자산을 비밀 신탁 계정으로 이전해 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조치였는지 강조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들 부부가 시도할 수 있는 다음 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1점 치매 진단서를 악용하여 어머니의 전세금, 회수 행위가 불법적인 재산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 가능성. 2점 아들 부부가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어 전세금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매우 커졌음을 분석. 이로 인해 이들의 반격이 더욱 격렬하고 감정적일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백 여사는 자신의 치밀한 금융 지식을 활용해 아들 부부의 금융 상태를 우회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이에 대응할 이중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설정된 비밀 신탁 계정의 법적 구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산은 백 여사 본인만을 위해 사용되며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일 아들 부부가 예상치 못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를 대비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서류 내용 증명, 가압류 준비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행히 잔금은 회수했지만 이는 앞으로 있을 소송 전의 대비책이었습니다. 친구 송희정은 백 여사의 치매 발병 초기부터 그녀의 정신 상태가 명료했으며 아들 부부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증언할 공식적인 증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백 여사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금융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조치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최후의 교육을 하기 위함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회동을 마무리하며 송희정은 백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그 어떤 위협도 널 흔들 수 없어. 백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날의 외로움과 고립감은 사라지고 이제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강한 연대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희정아. 그리고 법무사님,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었어요. 백화자 여사의 단호한 결의가 작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1차 독립에 성공했지만 이 동맹은 그녀의 존엄을 지키고 아들 부부의 탐욕을 완전히 꺾을 최종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다음 단계의 본격적인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최승현과 며느리 신지혜는 지친 기색보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재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가 사전 증여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비행 내내 되뇌던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전세금 2억 5천만 원이 눈앞의 현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줄이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는 오늘 저녁쯤에 조용히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내가 알아보니 저렴한 곳도 많더라니까. 지혜가 현관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치매 초기니까 말이 통할 때 빨리 끝내야지. 어차피 그 돈은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 승려는 비밀번호를 누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띠리링 덜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집 안은 기대와는 달리 낯선 싸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상한 공허함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던 신발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덮고 있던 낡은 커튼도 사라져 햇빛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벌써 요양원에 가신 건가?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없이. 설마. 승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부터 서랍장까지 백이 여사의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승연과 지혜는 거실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들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승연이 봉투를 뜯자 안에서 2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임대인 최승연 귀하, 본인 백화자은 귀하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 해지를 20XX 년 X월 X일부로 정식 통보하며 잔금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은행 간 이체 증명서였습니다. 통보서 아래의 서류는 잔금 2억 5천만 원이 이미 아들 부부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백화자 명의의 신탁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체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2억 5천이. 며느리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 아니야? 치매 노인이 뭘 안다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승려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와 자신의 변호사 친구들을 이용해 약탈자가 되려 했지만 역으로 어머니에게 완벽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의 탐욕과 안일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백화자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짓는 친구 송희정과 함께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속초의 푸른 바다가 햇살처럼 비치는 듯했습니다. 지혜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저희 대출금은요? 저희더러 이 집을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백 여사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알았던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직 은행원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야, 흥분하지 말아라. 나는 그저 세입자로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뿐이야. 승려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치매 진단까지 받은 사람이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겠다고? 그 돈은 우리를 위해 썼어야지. 백 여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아들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승연아, 내가 나를 유산으로 취급했을 때 나는 내 세입자가 되기로 했다.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 않니? 이 아파트의 주인은 너이지만 그 돈의 주인은 나였단다. 백 여사의 말은 아들 부부에게 가장 혹독한 경제적 독립선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2억 5천만 원의 유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락한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희정이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운 자식들로부터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한 것뿐이야. 이제라도 너희들의 집은 너희 힘으로 지켜야 해. 백 여사는 마지막으로 싸늘하게 절규하는 아들 부부를 뒤로하고 친구와 함께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자립이라는 혹독한 교육뿐이구나. 그녀의 내적 독백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독자에게는 통쾌함이 밀려왔지만 승연과 지혜의 얼굴에 떠오른 그 처절한 탐욕과 분노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돈을 잃은 그들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들은 더욱 격렬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공격해 올 것임이 예고되었습니다. 백화자 여사는 속초의 시니어 타운에서 독립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방, 잘 정돈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그녀는 완벽하게 전세금을 회수하며 1차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최승연과 며느리 신지혜의 탐욕은 2억 5천만 원의 충격으로 인해 잠시 멈췄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서 아직 숨겨진 자산이 더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더욱 잔혹하고 집요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숨겨둔 돈을 내놓으라는 시위라고.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치매 진단서. 그거 하나면 돼. 이들의 탐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존엄과 새로 얻은 행복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적인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백이 여사가 시니어 타운 로비에서 친구 송희정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아들 최승연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고 어머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여기 시설이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 오래 계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승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연아, 내가 여기까지 왜 왔니? 백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왜긴요. 어머니가 제 집에 보증금을 멋대로 빼돌려서 저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승연은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치매 진단서 사본과 함께 어머니의 재산 처분 행위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금융 전문가들이 보기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곧 성년 후견인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법원에서 어머니의 재산 관리 능력을 박탈하고 그 자산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전세금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숨기신 모든 자산도 저희에게 돌아올 겁니다. 어머니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실 거예요. 송희정은 분노하여 끼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내 어머니를 협박하는 거니? 이건 협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경고입니다. 어머니께는 남은 여생을 위해 이 돈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유산은 원래 자식에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승연이 떠난 후
다음 공격은 며느리 지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지인 모임, 심지어 백 여사가 거주하는 시니어 타운의 관리 부서에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렇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큰 돈을 가지고 가출하셨어요. 그 돈을 모두 탕진할까봐 저희가 너무 걱정입니다. 저런 분이 고가 시설에 머무는 것은 위험해요. 이 소문은 백 여사의 시니어 타운 입주를 위협했습니다. 시니어 타운 측은 조심스럽게 백 여사에게 재산 관리 능력 증명서를 요구했고, 송희정 역시 치매 노인을 선동한 공범으로 몰려 사회복지사로서의 명예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 여사는 새로 얻은 평화가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웃들에게 재앙의 그림자처럼 비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백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에 아들의 협박과 며느리의 잔혹한 소문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돈을 뺏긴 자식들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집요할 줄이야. 그녀는 깊은 고립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킨 존엄과 재산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소진되고 치매 진단서라는 도구에 의해 다시 아들 부부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속초 바닷바람처럼 차가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승연이었습니다. 백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연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희가 곧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조용히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게 어머니께도 가장 편한 길입니다. 할머니라는 호칭, 그리고 차분하고 위협적인 말투는 백 여사의 심장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백 여사는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이미 슬픔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오랜 은행원 경력과 치밀한 성격이 다시 한번 발동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고통과 분노를 억누르고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닌 존엄성을 지킨 나의 결단 그 자체여야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전에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만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백 여사는 최종 결전에 대한 당위성과 간절함을 안고 재기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공격은 아들, 부부의 탐욕 자체를 겨냥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들 최승연은 성년 후견인 신청을 빌미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자 여사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만지며 재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최종 작전은 아들, 부부의 탐욕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들에게 책임감이라는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백 여사는 자신의 시니어 타운 관리 부서를 통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색이 짙어졌으며 재산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승연이에게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급하게 처리할 용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며느리 지혜는 이 메시지를 듣고 환호했습니다. 봤지? 엄마, 결국 우리한테 무릎 꿇는 거야. 치매 진행이 빨라져서 돈 관리도 못하는 거지. 여보, 빨리 가서 그 돈 받아와. 우리 대출 숨통 좀 트이자.
승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냉철함을 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는 척 법적 공격을 잠시 유보하고 홀로 속초 시니어 타운을 향했습니다. 백 여사는 창밖에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친구 송희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가 아닌 현자로서 아들과 마주할 것입니다. 승연이 시니어 타운의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백 여사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법무사가 입회인 자격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승연은 법무사의 존재에 당황했지만 곧 재산을 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급하게 돈 때문에 부르신 것 같던데 혹시 미리 증여하실 금액이라도 정하셨나요? 승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백 여사는 미소 대신 싸늘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승연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말이 없으세요? 설마 지금이라도 재산 다 정리하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요. 결국 승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닌 돈을 위한 굴종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힘들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전세금 일부라도 제발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백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연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겨우 그 푼돈 때문이라면 너는 평생 어머니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어 승연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공증된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려 했으니 나는 내 의지가 명료할 때 내 존엄을 지켜야겠지. 잘 보아라. 백 여사는 유언장의 핵심 구절을 단호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백화자는 유언자의 모든 금융 자산과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 최승연에게 법정, 최소 상속분 외에는 일체의 재산을 유증하지 않는다. 남은 재산은 전액 노인 존엄성 보호 재단에 기부한다. 그녀의 파멸적인 선언은 승연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법정 최소 상속분이란 그들이 기대했던 수십억의 유산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만을 의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승연은 절규했습니다. 내 집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해. 내가 나를 돈으로 본 순간 나는 너에게 책임감이라는 유산을 주기로 결정했단다. 승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마저도 자신의 탐욕으로 내팽개쳤음을 깨달았습니다. 법무사와 송희정이 퇴장한 후 백 여사는 마지막 진심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며 바쳤던 모든 것은 유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단다. 이제 그 사랑에 기대려 하지 말고 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가족을 부양하거라. 내가 너의 집을 지켜야 한다. 그 후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승연과 지혜는 혹독한 생활고를 겪으며 낭비벽을 버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행동은 잔혹한 심판이 아닌 강제 독립과 책임감을 가르친 정신적인 유산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속초 시니어 타운, 백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척했지만 표정이 밝아진 승연이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직접 빚은 송편이에요. 이제 조그맣게 떡집을 시작했어요.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요. 백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이 직접 빚은 떡을 받았습니다. 그 떡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땀과 성실함으로 빚어진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승연아, 이제야 내가 내 아들로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백 여사는 치매 초기 진단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모두 지켜낸 승리자였으며 아들에게는 성장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남긴 73세의 현자였습니다. 속초의 바다는 평화로웠고 그들의 인생은 이제 진정한 화해와 희망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